야, 또 이번에 나오실 분은 또 대단한 분이 나오시네요. 야, 이분은 그 사장보다 높은 연봉이 부장님이세요. 부장님이신데 사장님보다 연봉이 높으시다. 높아요. 예. 그러면은 약간 이분도 약간 영업 쪽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가 너무 좋으신데요? 그러세요? 야, 우리 사장보다 연봉 높은 부장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판매한 자동차 판매신 자동차 회사 영업부장 박광주 씨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장님이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현재 12년 차입니다. 부장 12년. 12년 차요? 네네. 아,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위이시긴 한데 제 나이쯤 되면 보통 그 회사에서 한 부장님 정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부장이 되는데 저희 그 영업 부서에는 임원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생을 꿈꾸면서 대기 중입니다. 사장보다 연봉이 높다는 건 이게 뭡니까 이게? 작년 재작년에 그 고액 연봉을 받게 됐었어요. 영업부서는 이 특진 제도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렇게 보통 최소 기한을 2년으로 두고 예를 들어서 차장에서 과장을 가기 위해서는 700대, 그다음에 차장에서 부장을 가기 위해서는 900대. 이 대수를 빨리 달성하게 되면 그때 특진이 되는데 제가 과장에서 차장으로 2년 만에, 차장에서 부장으로 2년 만에 아마 최단기 기록. 몇 대를 파셨다고요? 1600대를 뭐 2년 안에 거의 1000대 가까이 판매를 넘겼으니까 1년에 365일이면 사실 쉬는 날 빼고 거의 하루씩 팔아도 365대인데 이게 1년에 500대씩 막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저도 불가능한 대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된 고객이 고객을 소개하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500대가 아니라 600대도 충분히 가능하더라. 그러면 하루에 많이 팔 때는 몇 대를 팔아보셨습니까? 뭐 물론 그 대수의 수치상으로는 뭐 수십 대도 판 적도 있죠. 뭐 하루에요? 예, 대량으로 이렇게 판매도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 1대1 판매를 했을 때는 하루에 9대를 판 적이 가장 많이 팔았어요. 1대1인데 9대요?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자동차를 많이 지금까지 판매하셨대요. 몇 대를 판매해요? 제가 여기 인터뷰를 온다고 해서 어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어제 날짜로 12,705대를 팔았습니다. 12,700대. 와. 12,705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차 판 사람이 또 있다면서요? 그분이 아마 그 조 지라드라는 분인데 통계가 13,001대를 판 걸로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 차이가 안 나네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설적인 조 지라드의 판매 대수를 넘어서고 싶은 게 욕심입니다. 야, 아니 그 사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전국 판매왕에 뽑혔. 이야, 아니 17년을 이게 아니 그 판매왕으로 선정된 포상도 좀 굉장히 뭐 대단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뭐 저희 현대차그룹만 하더라도 1, 2, 3등에게 자동차가 한 대씩 주어지는데 자동차가요? 예, 매년. 매해요? 매해. 4,000대를 팔면은 그랜드마스터라 그래서 우리 당사에서 최고급 세단을 한 대 또 별도로 주고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하던 대수는 제가 아마 10대에서 15대 그다음에 8,000대를 넘어서면은 그레이트 마스터라고 해서 포상금으로 현금을 5천만 원. 자동차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8,000대 판매를 달성한 판매왕 그레이트 마스터가 등장했습니다. 네, 10,000대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아직 사람이 없어서 보상 기준이 안정해졌습니다. 사장님 보고 계시다면은 10,000대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사실 2018년에 그레이트 마스터로 등극을 하고 이 얘기가 보도가 되면서 이거 좀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뭐 최초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회장님이 직접 저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야, 그 정몽구 회장님. 예, 회장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아침 조간신문을 보시다가
자네 기사를 봤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내 자동차 그룹의 그 직원이 너 같은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그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 재해에 대한 이야기, 뭐 힘든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회사에 큰 소문이 퍼졌습니다. 뭐라고요? 뭐 성은을 입었다. 이제 이제 오늘 회장님이 직접 그냥 예? 아니 좀 그 자동차 회사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신 건가요? 제 친동생이 지금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생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이 돼서 도전해볼 만한 의미가 있는 직업이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연수교육을 받고 첫날 필드에 나가서 첫 계약을 했습니다. 바로요. 첫날요? 예, 바로 이렇게 일요일 저녁 6시에 고객님과 계약하려고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시는 곳이 보광동인데 6시에 오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1시간, 2시간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서 굉장히 내적 갈등도 많았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분이 계약을 안 하시기 위해서 저를 회피하는 건 아닌지. 3시 한 40분, 4시 가까이 됐습니다. 새벽 4시. 그때까지 제가 그 집 대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분 가족분들이 그 자유로에서 사고가 났었어요. 교통사고가 나셔서 그 교통사고 수습하고 이렇게 해서 오셨는 게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냐고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미련하게 기다렸느냐. 그래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텐마루 끝에 앉아서 바로 계약서에 서명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뭐 24시간 이렇게 편의점이라는 이런 것도 없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대문 앞에서 기다렸는데 꼭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간절함이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직장에서 그 차를 사고 결혼도 하고 독립을 해서 사업체를 차려서 대표가 되고 다시 성공을 해서 지방으로 늘어가고까지 거의 한 20년 이상을 아직까지 연결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저만 해도 제 친구들끼리도 우리끼리도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차 샀어? 어때? 야, 그 사람 별로야.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 너무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니까 다 연결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세호 씨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제가 그 고객분들한테 그 소개를 하고 싶은 말을 좀 해주셨나 봐요. 아니 정말 예. 제 이런 경우냐면은 그 소개를 받는 사람은 뭔가 대단한 혜택이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요. 기대를 그렇죠, 해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거기잖아요. 거기서 사실. 거기입니다 사실. 해드려봐야 조금 뭐 아주 그 미미한 그런 차이와 뭐 나름 제 입장에서는 정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분이 돌아서서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소개하신 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별거 없더군 판명이.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말씀을 드려요. 소개해서 너무 고마운데 아주 특별한 건 없다. 대신 욕 얻어먹지 않도록 제가 성심성의껏 잘하겠다. 그런 본심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하루 일과시길래 이렇게 뭐 12,000대를 넘게 파실 수 있는지. 특별한 그 패턴은 없고요. 제가 이 잠은 전날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 3시 10분에서 12분 사이에 눈이 떠요. 새벽이요? 그래서 아니 새벽 근데 3시에 주무시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3시에 일어나면은 먼저 이제 바로 일어나지 않고 한 30분 동안 누워서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다시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4시 반에 이제 조간 신문이 도착을 합니다 집에. 시간 그렇죠. 신문이 한 뭐 빠른 데는 한 4시 반, 4시 반에 오면 거의 신문은 아침에 정독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 정독을 하게 되고 저기 집을 나오면 운동센터가 이제 오픈합니다. 운동하고 샤워하고 사우나 하고 그래서 집에 와서 한 7시쯤에 출근하면 사무실 도착하면 7시 10분쯤 도착을 합니다. 아니 그 좀 이렇게 영업 노하우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떤 영업 노하우들이 좀 있습니까? 글쎄 뭐 너무 노하우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그 노트 작성을 하실 거예요. 올해까지 27건의 노트가 줄을 서서 있는 거 보면은 뿌듯하기도 하고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뽑아보기도 하죠. 후일 이 고객에 대해서는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도 적을 수도 있고.
신문이나 책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그런 글귀가 있다 그러면 그런 글귀도 뭐 적어서 표기도 해놓기도 하고 가끔씩은 제 마음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그 노트였고 가끔 슬럼프가 왔을 때 그 지나간 기록을 많이 뒤져봤어요. 쉽게 말해서 자동차 대체 주기가 보통 이전에는 뭐 5년, 7년이다. 이번 달 2020년 9월에 자동차 판매가 좀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은 5년 전에 2014년, 15년 달력을 그때 수첩 펴셔서 그때 차 사셨던 고객들에게 안부 문자라든가 인사를 드리면서 뭐 아버님 차 바꾸실 때 안 되셨어요? 잘 타고 계세요? 뭐 불편한 없으세요? 차가 도끼 노후화가 됐으면 교체 계획은 없으시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불특정 다수에게 영업을 하는 것보다 조금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도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노트도 작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혹시 좀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영업일을 처음 시작하던 그때로 돌아가도 다시 영업일을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반반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그런 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긴 한데 좋아졌지만. 예, 좋아졌지만은 이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 화려한 성과 뒤에 말하지 못할 이런 사정들도 굉장히 많고요. 사기도 당해봤죠, 많이. 사기요? 사기도 당해보고. 무슨 사기를 당해보셨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가고 뭐 대금 지급을 안 하거나 계약금만 걸고 차를 가지고 가서 2달 타고 그냥 방치하고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럼 그런 거 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달라졌지만 이전의 이야기인데 다 이제 개인 손실 부담을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말투에서 사실 좀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뭐 영업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렇게 사실 만나고 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뭐 초월했다고 하기가 좀 그렇지만 요즘 좀 많이 지치셨습니까? 예, 많이 지치죠. 이제 그 한 분야에서 27년을 근무하고 했다는 것도 그렇고요. 요즘 많잖아요. 뭐 갱년기, 우울증, 뭐 이런 남자들도 갱년기가 온답니다. 아 맞아요. 얘기 들었어요. 아 근데 좀 갱년기 우울증 오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또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이제 그 건강 문제도 눈도 자꾸 이렇게 노안이 와서 안 보이고. 예, 안 보이고 이제 할 일은 많은데 몸은 자꾸 늘어지고 그리고 이제 자꾸 짧은 시간이지만 뒤를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나이쯤 되면은 세상 모든 게 내 뜻대로 될 줄만 알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지도 않구나. 그렇지도 않고 쓸데없는 소소한 걱정거리는 자꾸 생기고. 아 근데 한편으로는 또 뭐 이거 위로를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17년을 판매왕을 한다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예. 근데 또 이런 거에 대한 부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나도 아유 이 정도 했으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뭔가 여기에서 또 내가 그냥 꺾이기는 좀 싫은? 그게 현 시점에서 가장 큰 고민입니다. 아,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가까운 친구라든가 선배들도 뭐 박 부장 이제 그만 내려놔도 돼. 수고 많이 했어. 충분해. 정말 최고야 최고. 이렇게 되는데 제 스스로도 다짐도 많이 하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게 내려놓지 못하는 게 정말 나약한 인간이에요. 자동차라는 물건이 그 단순한 물건은 아니잖아요. 작은 나사 하나가 2만 개가 3만 개가 조립이 돼서 나오는 물건이다 보니까 자동차 한 번 판매하면은 과장된 얘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 마음도 한 3만 번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헤집어지죠. 뭐 사람한테 많이 지치고 별의별 일들 많죠. 고객 앞에서 무릎도 꿇어받고 뭐 진짜 드라마에 나올 뭐한 물바가지 세례도 받아봤고 뭐 그 당시에 그걸 안 하고 그만둘 수 있었다 그러면 회사 그만뒀겠죠. 거기서 무릎 안 꿇고 가고 그냥 바로 그럴 사면 추가했죠. 거기서 오로지 가서 이걸 인수를 못 시키게 됐을 경우에는 내가 안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이제 그 절박함이 차를 정말 집착을 가지고 팔 때는 새벽에 이 환청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전화기 소리가 계속 울려 밤에 새벽에만. 그만큼 이제 막 기다림이 절실해 차 계약하는 게 밤새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일은 없어요 아무도. 근데 그 걱정거리가 엄청나게 저를 짓누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표가 없어져요. 지금 부장님 가장 하고 싶은 게 뭘 이루고 싶으세요? 문득 생각이 안 나요. 남들이 들으면 저 자식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았네 이런 생각했는데 사실 이 자리에 와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서 내가 계속 이 일을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이어나가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부장님이시지만 회사에서 부장은 뭡니까?
부장은 이제 그 미생에서 완생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자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그 문을 열고 나가면은 완성이 돼서 화려한 남은 임원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또 한 번 직장에서 새로운 그 방향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인데 많은 분들이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인생의 일막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가 됐는데 부장은 미생에서 완성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이자 관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